자, 먼저 운동량 보존이란 파트에 이 파트가, 근데 이미 이 파트의 제목과 다르게 작용과 반작용은 이미 우리 했지. 네. 운동계에서 A가 B를 미느니 B가 A를 미느니, 그럼 그 작용과 반작용이 물체, 두 물체 이상의 물체의 충돌이 있을 때 왜 충돌 전과 후가 운동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일단 거기 첫 번째 작용과 반작용은 어떤 힘이라고 했어? 뉴턴이 발견한 힘이지. 상호 관계에 있는 힘이야. 그지? 항상 어떻게 작용하고? 쌍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두 힘이 존재하며 얘들은 첫 번째 쌍으로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힘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고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서 합력이 안 된다는 거야.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 상호 관계되는 힘이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되는 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상호 작용한다. 힘을 표현할 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두 힘의 평형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 힘이 평형이 되면 합력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걔들은 이 두 조건은 힘의 평형과 동일하지만, 알겠어? 요건 두 힘의 평형과 동일해. 두 힘이 평형이려 해도 이렇게 쌍힘이며 힘의 크기가 동일하고, 쌍으로 존재하면서 방향은 반대해야 되는 거야. 자, 요 두 개가 두 힘의 평형과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건 두 힘의 평형과 다른 점이야. 두 힘의 평형은 한 곳에 존재해. 그래서 얘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내가 뭐를 쓰라고 했어? 자, A가 B를 밀면 어디에 작용점이 있어? B. 그래, 저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을 보면 이렇게 알아두자. 두 힘의 평형과 이렇게 구별을 해두면 좋아. 이 둘 다 방향은 반대고 두 힘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동일해. 알았어? 둘 다 공통점 뭐라고? 저 위에 써 있지만 두 힘의 방향은 반대. 그런데 두 힘의 크기도 동일. 여기까지는 공통점 애들이. 차이점. 작용점이 서로 다른 것. 누구였어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었죠. 그 다음에 작용점이 일치하는 거. 누구였어요? 두 힘 평형 관계가 얘야. 그래서 A가 B를 밀거나 당기면 B가 A를 밀거나 당긴다. 물체가 몇 개 나왔니? 두 개밖에 안 나왔지. 서로 다른 거. 이게 뭐라고?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 다음 얘들은 A가 B를
밀거나 당기면 C가 B를 밀거나 당겨. 몇 개 나왔냐? 3개 나왔지. 작용점은 어디로 일치하고? B. 이렇게 B로 일치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야. 요거를 말할 수 있으면 돼. 어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어. 지구가 책을 당기면 반작용. 책이 지구를 당긴다. 그 작용점 어디에 있어? 중간. 내가 너를 때리는데 중간에 작용점이 있어? 여길 내가 때리면 네가 아픈가? 내가 너를 때리면 작용점이 어디야? 너 아니야? 네. 책이 지구를 당기는데 작용점이 어딘지를 몰라? 아, 지구. 이렇게 모범하면 안 돼. 알았어? 국어를 다 하는 애들이 목적어를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 있는데 지구가 책을 당기는데도 책상 위에 책이 밑으로 안 내려가지. 누가 받쳐서 그래? 책상이 받쳐서 그렇지. 그러면 그 책에는 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야? 책상이 책을 받치는 힘이 있겠지. 그럼 결국 지구가 책을 당기는데 책상이 책을 받친다. 두 힘의 평형이야. 책의 자율점 일치해. 그럼 책상이 책을 받치면 반작용. 책상이 책을 받치면 반작용. 책이 책상. 을 누른다. 이해 가서? 그래서 원래 책상은 그냥 있으면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밖에 없는 애인데 책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럼 책이 책상을 누르니까 더해져서 무게가 더 나가는 거야. 그거를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려워. 사실 계산은 어렵지 않거든? 조금만 해보면 너희들이 푸는데 이 말로 바뀌는 거 이건 매번 가서 이런 거 틀려갖고 와. 항상. 알겠어요? 명심하시고. 자, 작용 반작용에 관계 있는 두 힘 이랬습니다. 자, 작용과 반작용에 관계되는 두 힘은 뭘까요? 일단 여러분 로켓은 너희들이 틀리기 딱 좋아요. 왜? 로켓을 보시면 학생들 생각이 이해요. 지면에 이렇게 로켓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쏴요. 빵 하고 쏠 거죠. 그러면 자,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민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데서 스페이스 X처럼 여기서 쏘면 땅하고 뭐니까 못 날아가요? 자, 로켓이 누구를 밀면? 연료를 밀면. 누가? 연료가 로켓을 밀어주는 원리로 갑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알았어? 거기 있는 그림이 그래요. 로켓이 연료를 민다. 연료가 로켓을 민다. 이해가냐? A가 B면 B가 A다. 명심하시고 노를 젓는 애가 나오죠. 자, 노로 물을 저으면 물이 노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 배가 같은 운동계니까 밀려가는 거고. 이해갔니? 그 다음 마지막에 거기 드론의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가 드론의 날개를 위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양력이죠 이게. 알겠습니까? 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운동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했잖아.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미는 것 같다 해가지고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맨 밑에 내용이 작용과 반작용 힘의 평형의 차이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자. A가 B를, B가 A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 다음에 A가 B를, C가 B를. 이러면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면 그건 힘의 평형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잠깐 힘의 평형이면서 합력이 0일 때의 물체의 모습. 힘의 평형이면서 합력이 0일 때 물체 모습은 무슨 모습이 있어? 두 개. 정지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물체의 성질이 뭐야? 변성. 그렇지. 그것을 오래 버티려면 뭐가 커야 된다고 그랬어? 질량. 그렇지. 저런 거. 응? 그러면 이제 봐봐라. 만약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속도는 일정한데 질량이 커버리면 관성의 성질이 크겠지. 이해 가서? 관성의 성질이 크겠지. 그걸 나타내는 게 뭐야? 운동량이야. 그게. 알았냐?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조심할 거. 운동량이 크면 관성력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앞에 내가 조심할 것 이랬으니까 틀렸다고 하지만 증명은 못하겠죠. 여러분 관성력은 진짜야 가짜야? 그건 들었어요? 관성력 가짜라고 했죠. 왜 관성력이 가짜냐면 외력의 알짜임이 생길 때만 나타나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알짜임이 나타나야만이 그 반대급부로 누가 관성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어요? 부흥하고 출발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지 관성력이 생기는 거고, 달리다가 쓸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자 운동을 하는데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줄죠. 그러면 힘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관성력은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봐요. 운동량이 크면 관성력이 크다. 이게 왜 틀리느냐? 일단 관성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알짜 힘이 있어야 돼요. 알짜 힘이 있으면 뭐가 결론적으로 생겨요? 완성. 가속. 그렇죠. 가속도가 생긴다 했죠.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기억하라고 했죠. 인과. 그럼 가속도가 생기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는 관성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조건을 붙이면 다르죠. 동일한 힘을 줬을 경우 관성력은 누가 더 크게 작용하냐 그러면 사실은 알짜임이 셌을 때 관성력이 크게 작용해요. 걔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거긴 체크 넘어가시고. 여러분 잠깐. 거기 페이지 55쪽에 3번 잠깐 보세요. 3번. 보시면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질량 M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책상이고요.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 이 물체의 질량을 뭐로 놨냐? 스몰 m으로 놨군요. 일단 여러분, 이런 정지선 상태의 물체는 무조건 얘부터 써주세요. 이게 뭐예요? 중력. 물체의 중력이에요. 물체의 중력. 얘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돌림힘을 배운 입장에서 중력을 표현할 때 조심할 점, 무게중심에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책상도. 근데 이걸 겹쳐서 글씨가 안 보일까봐 제가 여기다가 살짝 뺄게요. 이건 책상이 뭐예요? 중력. 이렇게 책상 중력. 자, 이래놓고 이 중력부터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을 쓰는 겁니다. 얘가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는 합력이 뭐 나와야 돼요? 합력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직으로 뭐가 존재해요? 중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위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얘랑 똑같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왜 생기는 거라고? 봐요. 책상이 누구를 받친다? 물체를 받치는 힘. 이걸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면에 수직하다. 수직항력이라는 말을 썼죠. 이해가세요? 빨간색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빨간색이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야? 책상의 물체 반작용은? 물체가 책상. 그렇지. 이게 있다고 또. 물체가 책상을.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면이죠. 이 지면이란 말이야. 지면이 책상을 받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체가 없으면 빨간색이 없죠. 기잖아요? 그럼 책상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의 중력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면이 책상을 받치는 힘은 얘랑 똑같을 거예요. 수직항력.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생긴 거예요. 이 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지표가 책상을 받치는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네.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사실 물체가 없었다면 누구랑 같아야 되는데, 이 책상의 중력과 같아야 되는데,
물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커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피라미드 쌓는 거 있잖아요. 밑에 4명, 그 다음 3명, 2명.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상식적으로도. 맨날. 아, 그렇죠. 왜요? 위에 쌓여있는 사람이 누르니까 받치는 수직한 게 커지거든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넘기세요. 여러분 1번하고 그냥 암산으로도 풀리죠? 네? 1번은 암산으로도 풀리죠? 1번이 어디? 아, 바로 옆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바로 옆에 걔 가속도 얼마 떠요? 3. 3 뜨죠? A R점 얼마예요? 6. 그죠? 네. A가 6이 되려면 오른쪽에서 15N을 받죠? 네. 근데 그 15N 방향으로 6N 나오려면 얼마의 힘이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그러면 그게 바로 B가 A를 미는 힘이고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이해가요? 그렇게 풀었다고. 기억나니? 운동계에서? 네. 자, 이제 운동량의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기억을 해보니까 운동량이라는 게 뭐였어요? 질량이라는 뭐에다가 킬로그램에다가 속도라는 벡터로 곱했죠. 네. 그랬더니 운동량이 나왔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얘를 우리가 M이라 하고요. 그죠? 얘를 V라 하고 얘를 뭐라 불러요? E. 그래서 MVP 이렇게 외웠었죠. 자, 여기서 하나 갖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얘는 스칼라죠. 얘는 뭐예요? 벡터죠. 그래서 얘도 벡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질량은 여러분들 역학에선 보존됩니다. 걔가 분열을 하고 융합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도라는 V하고 누구는 운동량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와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도 비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가로축이 시간이고 속도며 질량은 5kg로 합시다. 5kg.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렸어. 뭐 2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2m/s로 움직였어. 등속운동했네? 얘 운동량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요? 시간과 운동량으로 얘를 표현하면 10.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비례. 이게 같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같다고. 이해가서? 그래프가 같고 그럼 여기다 우리는 시간을 그리고 자, 여기를 뭐라고 쓸래요? 10. MV 이렇게 쓰면 이게 PT 그래프야. 뭔 말인지 알겠어? VT하고 PT는 이렇게 비례하는 거야. 요걸 좀 명심해라. 그러면 잘 봐. 비례 관계로 보니까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자, 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러면 가속도가 있는 거지. 가속도가 왜 생겼지? 힘이.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에서 딴 친구가 막 얘기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 운동이죠. 이해가요? 그럼 관성력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근데 봐라. 얘를 요걸로 바꾸면 운동량 그래프로 바꿔봐.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 써주고, 알았니? 그래프가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얘랑 똑같아요. 다만 여기 값이 다르겠죠. 자, 질량을 계속 5kg로 잡는다면 여기 뭐가 돼요? 5. 자, 여기 뭐가 될까요? 15.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얘 기억이 뭐였어요?
가속도였죠. 얘 기울기 가속도였어요. 그려봐요, 여러분. 시간과 가속도로 그래프를 그리면 2초 동안에 어떻다? 일정한. 여러분 얼마로? 이렇게 됐네. 됐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F는 네. 질량은 스칼라요. 누구누구랑 비례한다.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죠. 네. 그럼 얘랑 똑같겠네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시간과 힘으로 나타내면 얘랑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얘를 내리면 F는 MA가 얼마일까? M이 5kg니까 5N이야. 여기까지 가서 두 개 이해 갔냐고. 그럼 여기 봐봐. 얘 면적이 뭐 나와? 2. 요것은 속도 변화량이지. 요렇게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적분이야 미분이야? 적분. 적분일 땐 초기값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이 얼마야 초기값? 네. 1. 그래서 1에서 2만큼 변하면 얼마라고? 2. 3이 되는 거야. 1에서 2만큼 증가하면 3이라고. 2가 아니라 바보. 네. 주머니 손 빼고 정신 차려!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자, 네. 이제 봐봐, 얘들아. 면적을 구하면야. 얼마 나오니, 면적? 10. 단위는? 뉴턴 세크지? 니네 이 F 단위가 뭐야? 뉴턴이면서 뭐였어? 킬로그램, 미터 퍼. 네. 네. 여기다 세크 곱하면?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 뭐야? 운동량이지? 네. 그럼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야. 아, 자, 이거 미분이야, 적분이야? 적분. 그러면 초기값이 5로 줬네? 10만큼 증가시키면 얼마다? 15. 그래서 얘 기울기 뭐냐? 힘. 기울기 얼마 나오냐고. 5. 5 나오잖아. 네. 얘라고. 다 꽂는데. 미치겠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네. 그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네 개의 그래프가요 사이클링으로 돌 수 있어요. 같은 그래프라고 이게 다. 이해하니? 네. 이 그래프를 자기가 계속 돌려보면 이 장은 100점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였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 힘은 F는 MA, 거시적으로 우리한테 힘이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무슨 력? 충격력이었다는 거고, 이 면적이 뭐였어요? 임팩트.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였어요? 충격량이었어요, 이 면적이. 충격량은 뭘로 나타난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서 나타난 이 10이었다고. 그래서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충격력이고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관계가 다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파트가 이제 쉬워집니다. 여러분 충격량이 무엇입니까? 물체가 받는 충격력에다 뭘 곱한 거다? 이 시간의 변화를 곱한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 우리가 충격량 그려버리면 충격력에다가 이 충격력을 다르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냥 힘인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물체가 받은 힘이다 이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물체를 때렸겠죠. 충격을 줬겠죠. 그걸 충격력.
거기에 충격력을 가한 시간 델타 T 이걸 곱하면 충격량 I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어요? 네. 단위는 뭐 나오죠? 얘가 뉴턴이고 얘가 뭐예요? 세크죠.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봐요. 이 충격 여기 무엇이다?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칠게요. 이게 뭡니까? 벡터죠? 얘는 스칼라고요. 그럼 얘도 뭐다 이거죠? 벡터. 이것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충격력과 시간의 면적이 뭐라고 부른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봐요. 둘은 벡터니까 얘의 방향이 곧 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충격력을 받았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면적을 이해하니까 봐봐요. 시간당 충격력을 딱 던져 놓고요. 시간당 충격력을 딱 던져 놓고요. 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이게 벡터다.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라는 것.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보통의 문제들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기준을 잡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조심해라.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무조건 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네. 기억나니? 무조건 누굴 기준으로 봐라.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보고 기준으로 봐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가속도가 플러스면 걔는 속도가 준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격력과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때 방향으로 일치하면 거의 저렇게 플러스로 그려요. 알았어요? 그럼 저 물체는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무조건 커요. 저건. 근데 저게 밑으로 마이너스로 그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건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놨는데 지금 충격량은 반대야. 그럼 걔는 운동량이 줍니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나중 운동량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 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벡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같은 방향의 운동량 변화량 계산을 잘해요. 이 튀어나오기만 하면 못해요. 튀어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튀어나오면, 충돌하기 전에 속도를 플러스로 잡았을 때 튀어나오면 뭐냐?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을 빼게 돼요. 결국 변화량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보라고. 여기 물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체가. 자, 어떤 물체를 쭉 속도로 V로 던집니다. 이렇게 MV. 얘 나한테 M이고요. 근데 자, 첫 번째 경우 얘가 맞고 떨어져 땅에. 운동량 변화량 뭐냐? 얼마냐? MV. MV지. 근데 얘가 그냥 멍하니 서 있어. 얘 변화량 뭐냐? 0. 그래.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았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얘 반성력이 너무 큰 경우예요. 알았냐? 그리고 맞고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튕겨 나오든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튕길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충격력을 가했는데도 얘가 뭐가 관성질량이 너무 크니까 버틴 거예요. 얘가. 근데 만약에 가봐요. 얘가 이게 충돌 전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라지 M이고 스몰 M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어떤 경우는 일로도 가고
공은 이쪽으로 움직여요. 스몰은. 자, 여러분. 누구 운동량 변화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1번, 2번. 2번. 2번이 훨씬 큰 겁니다. 맞고 튀어나오면 마이너스의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값이 되기 때문에 큰 값이 떨어져요. 크기가. 알았어요? 맞고 튀어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델타 P. 알았지? 여튼 지금 보니까 충격량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기준으로, 운동량의 방향을 기준으로 충격량이 마이너스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음의 숫자로도 변할 수 있고, 보통 방향이 바뀌지 않고 직선 운동한다면 운동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동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F는 델타 P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쭉 가가지고. I는 M 델타 P고, 우리가 여기 선말이 다 나왔죠? 맞죠?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안에서 모든 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 델타 P는 뭐와 같다? 임팩트,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 이 얘기까지 거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거기 이 말 써 있죠. I는 F 곱하기 델타 T고, 고로 델타 P이므로 F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 직선 기울기는 누구다? 충격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요 얘기니까. 알았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 이해 갔습니까? 요런 식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뭐라고 했어? 속도지. 근데 누군 변하지 않아? 힘. 질량은 변하지 않지? 안세. 그러면 뭐만 변하는 거야? 힘. 속도만 변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다면 속도가 변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 힘. 가속도가 있다고 얘기하지? 자, 가속도는 결과지. 누가 있어야 돼? 힘. 그렇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야. 맞지?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고, 운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속도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봐봐봐. 속도하고 운동량하고 비례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속도하고 운동량하고 비례해.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도 커지는 거 아니야? 그건 곧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떤 거랑 같은 거야? 같다.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배웠던 거에 질량만 곱하면 그게 운동량인 거야. 알았냐? 그렇다는 말이다. 야, 왜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빨라져야 돼? 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혼자 받았어? 누군가 그 물체를 때렸을 거 아니야. 빵! 그럼 얘도 같이. 어떤 물체를 때렸겠지? 중요한 거. 서로 그 충격력을 받으려면 만나야지. 그럼 접촉해야지. 그럼 시간이 존재하겠지. 너랑 니들이 친구랑 만나는데 니들 친구는 1시에 나오고 니들은 1시 반에 나오면 만날 수 있겠냐? 무조건 충돌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충돌 시간이. 충돌 시간 동일하지? 충격력의 크기는 생각해봐.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꽝 충돌하면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냐, B가? B라는 물체도 누구를? 네. A를 밀지. 무슨 법칙? 작용 반작.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왜 작용 반작용부터 배우고 여기로 왔느냐?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니들은 사실 운동량, 변화량 그냥 그것만 알지 가운데서 어디 일어나는 현상들은 안 하고 넘어왔지. 물론 이제 니들은 알려줬는데 뭐 기억도 없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왜 나타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알짜임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봐봐.
자,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게 곧 이거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속도하고 운동량은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델타 V가 나타나면 당연히 누구도 나타난다. 이것도. 왜? M은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그러면 결국 델타 B가 나타나게 하는 건 누구였어? 시간당 델타 V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잖아. 이해 갔지? 결국은 이것이 나타날 때 원인이 누구냐 그러면 자, 가속도는 힘이 원인이지만 응? 네. 델타 P는 힘 곱하기 시간이 원인이야. 그게 뭐야? 충격량이라고. 이해가냐? 다시 봐봐. 힘이라는 알짜임이 생기면 얘가 생겨. 델타 V가 늘든 줄든 간에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했어. 근데 자, 힘에다가 누굴 곱하면 시간. 이걸 곱하면 얘가 나타난다고. 델타 P가. 이해하니? 단순한 건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충격량이라고 부르거든? 이 충격량이 생기면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 변한다는 거야. 결국 질량은 일정하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저걸 우리가 배운 MVP랑 F는 ML을 갖고 그래프를 돌리면 이해가 가요. 그래프를 돌리면. 아, 얘 기울기가 가속도, 얘 기울기가 충격력이고 이들의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고 이들의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었구나라고 눈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적으로 내가 저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된 거예요. 저게. 알아서 저 그래프를 말로 설명한 거니까. 그럼 이걸 정말로 한번 해봅시다. R자임에 따른 운동량 변화해가지고 여러분 밑에 얘기에 대한 얘기가 주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요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잘 봐요. 이렇게 지표면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2kg고요. 얘도 2kg라고 합시다. 근데 얘는 이렇게 10m/s로 달리는데 얘는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잠시 후 얘들은 뭐를 할까요? 충돌을 하겠습니다. 충돌을. 여기 B가 있고요. 여기서 A가 충돌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런 충돌을 하는데 잘 봅니다. A가 B를 뭐겠어요? 밀겠죠? 그러면 곧 이게 생기죠. 누가 누구를? B가 A를. 두 힘의 크기 어때야 돼요?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B는 정지 상태잖아. 밀어내면 그게 운동 방향이잖아. B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알았어요? 다시. A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었죠. 근데 힘을 어디로 받나요?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죠.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지면 얘 운동량은 줄까요? 늘까요? 줄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얘의 운동량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A의 운동량이 20kg/m/s야. 맞죠? 얘 운동량 얼마죠? 0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충돌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충돌 시간 둘이 공통이죠. 델타 T로 공통입니다. 충격력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AB 곱하기 델타 T일 거고 얘는 FAB가 아니죠. DA죠. AB 곱하기 델타 T이어서 얘는 이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졌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를 가질 거고
얘는 이만큼의 충격량을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할 거라는 거죠. 이 크기가 어때요, 서로? 같죠? 이 크기가 같으면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느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두 물체 A, B 운동량 합은 충돌한 후에 운동량 합과 어떻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좌측에 있는 여기서 출발합시다. 자, 운동량 보존에는 정의가 이거예요. 충돌 전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 운동량 합과 같다.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한쪽이 운동량을 잃었으면 한쪽은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뭐가 동일하다.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네. 뭐라고? 충격량. 주고받는 충격량 동해. 충격량의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가 뭐하다? 동해. 동일. 이 남자친구 동일. 네? 앞으로. 성은 뭐? 석씨. 네. 좀 그런 게 좀 독특하잖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충돌을 보여줄 거냐면 완전 충돌을 보여줄게요. 자, 완전 충돌은 이게 충돌 전이고요. 이게 충돌이라고 본다면 충돌 후로 보여주는 거죠. 요겁니다. 자, A가 정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속도 얼마 나올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거 2kg짜리고 2kg짜리입니다. 네.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얼마 나왔어요, 애들? 20. 그럼 충돌에도 20 나와야 되잖아. 네. V는 얼마 나와야 돼? 10. 그렇죠. 이게 운동량 보존이야. 쉽죠? 네. 그러면 완전 충돌이라는 건 운동량 보존 성립합니다. 거기에 운동 에너지도 보존돼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충돌 전에 얼마였나요? 100줄 나오죠? 맞죠? 네. 충돌 후에도 100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충돌은 운동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면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되죠. 충돌 때 소리 나면 안 돼요. 그죠? 빛도 나도 안 돼요. 이게 충돌이에요. 세상에 이런 충돌이 있을까요? 아니. 이론상 충돌이죠. 이해 갔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얘들이 가장 흔할 것 같아요. 비탄성 충돌입니다. 자, A가 2m/s로 움직이게 됐어요. 2kg짜리가. 됐습니까? 네.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22. 네. 4. 이렇게 되겠죠? 네. 얼마 줄었어요? 16. 그럼 16만큼의 운동량을 누가 가져왔겠죠? 네. 누가 가져왔을까요? B. B가 가져왔을 거예요. 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되죠? 네. 여기까지는 성립하는데, 자, 우리
A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올까요? 16줄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게 여러분 왜 질량을 제가 2kg 적었는지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2는 지워지니까 이 뒤에만 제곱하면 돼요. 자, B는 얼마 나와요? 64, 그 총 몇 줄이에요? 80줄, 그래요. 몇 줄이 손실을 받습니까? 20줄. 이런 것이 바로 비탄성.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이해 갔어요? 자, 마지막 충돌인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자, A와 B가 같이 가요. 여러분, 얘 2kg이고 얘도 2kg이면 이 속도 뭐 나와야 돼요? 오, 이렇게요. 그래서 V는 5m/s가 됩니다. 이러면 운동량은 보존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느 충돌이든 어느 상황이든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립되지 않는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전체 운동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25 얼마? 네. 정확히 반만큼이 손실을 일어난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결국 말입니다. 봐요. 어떠한 충돌이든 얘는 다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나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된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얘가 9kg짜리예요. 속도가 2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쯤에 물고기 한 마리가 동동동 1kg짜리인데요. 얘가 4m/s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둘이 마주보고 오고 있어요. 네. 충돌이 일어났어요. 됐죠? 얘 속도 얼마일까요? 18. 아니, 머리. 막 던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해보세요. 먹힌 거예요. 예. 그럼 어떡해요. 먹혔어. 친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 먹히게 되면 질량이 몇 킬로예요? 10. 맞아요. 얘는 이게 중요합니다. 10kg가 된 거고, 그 다음 보세요. 얘 운동량은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얘를 플러스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이게 되는 거죠. 네. 운동량 보존되려면 얼마 나와야 돼요? 얘는? 14. 이게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얘 속도 얼마라고? 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충돌입니까 이거? 충돌 이 아니. 셋 중에 무슨 충돌이냐고. 비탄성. 같이 움직이죠? 완전 비탄성이에요. 맞았네요. 비탄성이라며. 아니, 저걸 보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까먹어버렸네. 이반은 영상을 찍을 지금 별로 진짜 저걸 말한 건데. 별로 없어요. 오답이 난무하고 헛소리가 난무하면서 억울하다. 먹을 걸 사달라고 떠들고. 여러분 이 문제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없지만 자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가
여기도 수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물체. 그 실로 묶여 있고 용수철이 꽉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 자, A라는 수레하고 B라는 수레가 있는데 얘를 실을 딱 끊는 거야. 실을 딱 끊으면 이쪽으로 수레가 움직일 거고, 맞죠? 이쪽으로 수레가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 속도가 더 빠를까요? 가대요. 여러분, 얘도 이게 성립해요. 어떤 경우라도. 처음에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왔어요? 모르죠. 정치잖아요. 뭘 몰라요. 아, 얼마입니까? 야, 그래요. 그럼 충돌 후에도 야. 맞았어요. 결국 봅시다. 만약에 얘의 MA하고 MB가 1대 4라면, 어느 순간이든, 봐요. 용철이 탁 밀 때만 가속도 운동이지, 용철이 가운데 퉁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등속 운동을 한다고, 나중에. 속도 얼마나 와야 돼요? 자, 1대 4라는 건 얘가 1km고, 얘가 몇 km고? 4, 이래도 되잖아요. 속도비는. 4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보존이니까. 그 물리학이라는 건 기존에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면 그 다음 걸 추론할 때 시간이 짧아져요. 규칙성에 맞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법칙이라는 건.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페이지 58쪽을 넣어봐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적용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우리는 더 어려운 거 배웠죠. 네. 두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 이해갔어요? 결국 뭐냐면 빙판께서 마찰이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서로 밀었다. 힘은 동일하게 작용했고 손이 떨어지는 순간 둘은 등속 운동할 거야. 그럼 철수, 철이 중에 누구 질량이 큰지를 봐서 질량이 작은 애가 속도는 커야 된다. 왜? 운동량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야. 그렇지.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이용 사례 해가지고 쭉 써 있습니다. 뭐 컬링이 나와 있는데 워낙 뭐 그때가 올림픽이었냐 아시안게임이었냐 아시안이었나? 여튼 그때 컬링이 한참 떴죠? 그죠? 근데 요것도 그렇지만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도 운동량 보존으로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패들보드라 해가지고, 이거 패들보드가 왜 유행했는지 알죠? 왜요? 또 이효리 씨가 나와갖고 타고 다녀가지고 또 한참 네. 허세와 뭐가 쩌는 애들이 죄다 서가지고 타다가 어떤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그 발목에 이렇게 차고 해야 되거든요. 아. 개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심 잡기가 어렵냐면,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 그 요트나 아니면 보트 같은 거 탈 때 하다 볼 때 오리배 있죠. 강가에 있는 거. 그거 탈 때도 이게 이제 이렇게 물이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오리배가 이렇게 있다 이거 이렇게. 우와. 여기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딱 고정된 상태에서 내려야 되지, 약간의 틈이라도 있으면 뛰다가 물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리배를 밀면 오리배도 나를 밀어줘야 되잖아. 물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 제자리에 들어서 제자리. 해봐요, 한만. 그래서 빙판께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가요. 아니죠. 앞으로 가면 그냥 넘어지죠, 제자리에서. 뒤로 밀질 못하니까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안 되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얼음을 밀면 얼음이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안 밀어주는 거, 그럼 나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제대로 팍팍팍팍 해서 팍 넘어지잖아. 이게 그래. 우리 배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 붕 뜨면 갈 것 같죠. 붕 뜨면 배는 뒤로 가고 자기가 뚝 떨어져 아래로. 그 잡아줘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도 마찰이 없으면 버튼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패들보드도 봐요. 사람의 운동량만큼, 그러니까 내가 패들보드하고 나하고 멈춰 있었잖아요. 합이 얼마예요? 0이죠? 내가 앞으로 간 만큼 패들보드 뒤로 가요. 그래서 퐁당합니다. 자, 발사체의 운동. 자, 뒤로 방출한 기체의 운동량이 크면 앞으로 나아간 로켓의 운동량도 커야 되겠죠. 왜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누드로 나타낸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다음에 쇼트트랙 계주에서 뒤 선수가 앞을 밀어주잖아요. 네. 세게 밀어줄수록, 그죠? 사실은 세게 자기 뒤로 많이 밀려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서 생긴 뒤, 이게 이제 언제냐면 여러분, 빠르게 방출해 준 거, 이거는 이륙 갈 때. 그래서 12km 정도의 대륙권을 넘어서서 성층권 근처까지 가는 데까지 엔진을 써요. 그 위에 올라가면 공기도 희박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뭐 그 성층권은 날씨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에 구름을 두고 유일하게 가는 거죠. 가봤습니까? 네. 어디 갔어요? 그럼 모르죠. 아, 너도 모르. 제주도가 성층까지 올라갈 정도의 국내선은 아닌데. 아, 그래요? 예, 여기는 그냥 떴다 가다니면 되는데 30분이면. 해외 비행기인가 보네. 그렇죠. 해외 좀 한번 나와봤어요? 네. 어렸을 때? 아니요. 최근인데요.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고요. 아니요.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비엔남. 맛있겠다. 어? 베트남이 어떻게 맛있겠어? 비엔나 커피 얘기하는 거. 다 먹는 것 쪽으로. 자, 이래서 여러분, 이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 좀 받을게요. 앞에. 지금 내용은 이쪽은 끝? 예, 끝났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우씨 질문하십시오. 가봐다줘. 아, 지우야 하나 골라. 하나 골라. 자, 어. 골라보세요. 고민이 되네. 우리가 아니요, 전체 다 고르세요. 다 알려줄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밥 지웠어요, 지우. 가속도 운동. 예. 몇 페이지 몇 번? 47페이지 2번이요. 지우야 어쩌고더니 저기 씨. 아, 저도 몰라요. 47쪽이 2번이요? 2번까지 있구나. 여러분, 자, 빗면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빗면. 자, 빗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빗면이 나와요. 빗면은 무조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빗면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질량이 어떤 물체가 있든 간에 가속도는 동일하다가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봐요. 위에서 아래로 물체가 내려가게 되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걔는 속도가 늘어날 거고 등가속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줄어들. 그렇죠. 얘도 등가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체들은 무조건 그래프상으로 속도가 0이라면 뭐 0부터 출발하는 이런 등가속이에요. 무조건.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체들의 운동은 처음 속도 있고 무조건 이거예요. 속도가 준다는 거죠. 등가속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요. 점 P를 5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4초 후 점 Q를 3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얘 지금 물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잘 봐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 운동이 보이니까요. 속도가 VT인데 처음에 속도가 5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림에. 맞죠? 그런데 4초 후라고 했습니까? 4초 후 점 Q를 했는데 Q가 마이너스인데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에 무조건 등가속. 네. 그리고 몇 초입니까? 여기가 4초 때. 여기가 얼마라고요? 4초.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봐봐 여러분. 4초 동안에 얼마 줄었어요? 8. 그럼 V는 마이너스 몇 T? 2T 플러스 5라는 그래프예요. 맞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왜 2T예요? 4초 변하는 동에 8 줄었다고요. 기울기. 이해갔어요? 네. 근데 어. 또 위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는데 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속도 방향이 반대 아니에요? 저거죠. 네. 저겁니다. 뭐가요? 이 물체가 처음에 출발을 여기서 했죠. 이렇게. 네. 얘는 속도가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무조건 힘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 힘의 방향은요, 4초 후에도 안 변했어요. 무조건 빗면은 빗면과 일치한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한다니까요. 제가 봐요. 밑에서 위로 돌리는 연직 상방운동도 힘은 무조건 아래로만 계속 작용해요. 안 변했다고요. 가속도는. 이 직선 기울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쫙 긋는 친구가 이 문제가 보여요. 안 변했습니다. 연직 상방을 하는데 힘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구 중심 방향이지 계속.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4초 이후에는 자 선생님이 그려준 거 있죠? 기억나요? 잡았을 때 0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였던 거예요. 네. 여기 초 이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가속도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계속 일치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속도가 느는 거라고.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0일 때 t는 몇 초일까요? 5. 이게 되겠죠? 네. 2.5초 정도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대답해 주면 되죠. 크기니까 2.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했으면 여러분 요 거리하고요 요 거리를 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빼면 되죠. P점은 봐봐요. 요만큼은 위에서 내려온 거리고요. 알았어요? 네. 최고점에서 내려온 거리고요. 얘는 지금 올라간 거리라면 결국 얘가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P점과 Q점의 거리는 나오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빨간색까지 갔겠죠? 네.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는 다시 내려왔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P점이고 Q점이면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면 그게 P점과 Q점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어차피 여기 시간이 2분의 5초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잘 보세요. 빨간색 면적은요. 평균 속도 얼마예요? 이겁니다. 둘의 평균이니까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다시 여기는 몇 초 나와요? 이 4가 2분의 8이잖아요. 2분의 5 빼보세요. 2분의 3. 2분의 3 초고 평균 2분의 3.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4분의 9고 얘는 얼마예요? 4분의 25잖아요. 그럼 4분의 16이네요? 4m예요. 거리 차이가. 다시 말해서 얘들은 마이너스 4분의 9m를 돌아온 거고요. 얘는
4분의 25m를 올라간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를 따지려면 빼면 되잖아요. 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으로 풀면 풀리죠. 아, 이렇게 풀면 풀리겠구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면, 아, 쭉 올라갔다가 요건 내려온 거리를 빼면 P점과 Q점 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프 상으로. 알았어요? 다음에,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전원도 안 꽂고. 아, 요즘에 노트북이 12시간 동안 전원이 안 나간다며? 그쵸. 쓰니까 1시간 반이 끝나. 얼른 바꾸세요. 바꾸면 코딩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극도 귀찮아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왼쪽이 막 먹히는. 나 1시간 동안밖에 유지 안 되는데 더 귀찮을 것 같은데. 아니, 꽂으니까. 그래도 전선. 귀찮죠. 지금 같은 시간이 귀찮죠. 그 다음 질문. 한 번이어도 한 번. 바로 뒤요? 한 번은 딱히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난 해야 돼. 이거 안 풀었어. 근데 약간 증명 같은 거다.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 위치를 0부터 시간 간격 t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0부터 t까지 이동 거리는 s고 t부터 et까지는 es이다. t는 0일 때 비행기 속력을 풀이 과정으로, 여러분, 이 풀이 과정으로 나타내는 건 공식화시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이게 어떤 비행을 나타내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네. 지금 보면, 얘가 지금 t는 0일 때 비행기 속력을 풀이 과정으로 나타내라겠죠. 네. 여러분, 당장 이래 봅시다. 얘 운동은 이럴 것 같아요. 봐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인데, 어느 순간이 됐겠죠. 이렇게. 등가속이니까. 맞지? 근데요, 각 간격의 시간이 이거예요. 라지 t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예요? S. 그럼 요렇게 하면 무슨 속력 나와요? 평균 속력이잖아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은 뭐죠?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은? 가속. 보세요. 여기가 0입니다. t는 0. 다음에 요 간격이 라지 t인 것 같아요. 이렇게 t일 때. 그 다음에 요 간격이 2t고요. 이렇게요. 근데 요게 s고 요게 es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려볼게요. 이 둘의 평균 속력이 요거죠. 요때가 둘의 평균 속력이죠. 얼만데? 시간 t분의 s. 그 다음 보세요. 요 둘 사이 있죠? 요 순간 속도가 둘의 평균 속력이죠? 네. 얼만데요? 1분의 S. ES죠. ES 같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2분의 1t 아닐까요? 네. 여기는 얼마고요? 2분의 3T. 그럼 둘은 몇 t 간격이 돼요? T. t 동안에 ES에서 이만큼 이동한 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가 뭐예요? 가속도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t 제곱분의 뭐가? s가 분자가 t분의 s니까 바로 가속도가 되어서, 알겠습니까? 결국 얘는 v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모르잖아요. v0. 지금 p는 0일 때 비행기의 속력을 찾으라겠잖아요. 그죠? v0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력 더하기 이 속력을 했을 때 평균이 t분의 s예요. 근데 이 속력은 나왔어요. 그럼 저거 못 찾아요? 결국 뭐예요?
t초 줄면 얼만큼 속도가 감소한다. 이만큼 감소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0.5초 간격 아니에요. 말 그대로 따지면 0.5t. 그럼 얼마 줄겠습니까? 2t분의 s 줄면 되잖아요. 2분의 1. 그거 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갔죠? 봐봐요. 공식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프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선수를 했다라면 이게 머리에 있으면서 문제가 풀려서 얘가 잘 이해가 가는 건데 지금은 처음 도입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세요. 그래프를. 등가속 그래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도 보여요. 그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알았습니까? 됐죠? 다음. 어디 몇 쪽? 48쪽에 8번이요? 자, 여러분 그 8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둘이 같은 운동계죠. 맞아요?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운동계라면 먼저 뭐부터 찾으세요? R자임부터 찾으시라고. 지금 처음에 A 방향으로 F고 B 방향으로 4F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죠. 네. 마찰은 있어요, 없어요? 마찰. 없어요. 마찰이 없다고 되어 있나요? 네. 이쪽으로 몇 F? 4F. 이쪽으로 몇 F? F. RJM 얼마? 3회. 이렇게 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얘 질량을 줬어요, 2kg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그래프가 힌트가 있어요, 그래프가.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직선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잖아. 거기 보시면 얘는 누구의 속력입니까? B. B의 속력인 거예요. B의 속력.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2초 동안에 속도 얼만큼 변했어? 1. 1만큼 변했네. 이렇게 있다면 시간 2초 동안에 얘는 이렇게 변했어요. 기울기.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 미터과 세컨 제곱이고 요걸 여기다 곱하면 얘는 R자임이 1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2분의 1 미터과 세컨 제곱이면 얘도 2분의 1 미터과 세컨 제곱인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성립하느냐? 결국 MA 곱하기 2분의 1 미터과 세컨 제곱과 요 2kg 곱하기 2분의 1 미터과 세컨 제곱이 바로 3F라는 소리예요. 3F. R자임. 합이.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 그림 거기서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2초일 때 실이 끊어질 때 가속도 얼마인가 봐봐요. 4초 때까지 2의 속도 얼마큼 늘었어요? 2요. 이만큼 늘었네. 4에서 이렇게 되었네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이거죠. 근데 이 운동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왼쪽 끊어진 거는 버리시고, B가, 2kg짜리 B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속도 얼마라고요? 네. 그럼 둘이 곱해봐요. 2. 4F는 2뉴턴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4F가 2뉴턴이면 4분의 3 준 거잖아요. 요거 몇 뉴턴일까요? 3F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MA 구할 수 있죠. 이해 갔습니까? 네. 1kg 나오겠네, MA 1kg.
이해 갔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왜 출제자가 B만 줬겠어요? B가 곧 A니까요, 운동계에서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내는 대로 그대로 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문제. 그럼 만약에요. 끊어지면요. 무조건 하나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더 이상 걔 힘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F가 몇 뉴턴일 것 같아요? 2분의 1 뉴턴이죠?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끊어졌으니까 A는 2분의 1 뉴턴의 힘으로 1km만큼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떨어지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속도 얼마 떠요? 1km짜리가 2분의 1 뉴턴이 되려면 가속도는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뜰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럼 4초 곱해봐요. 2m per second.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속력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 힐이 언제 때 끊겼어요? 2초. 2초 때 B의 속력이 얼마였는데요? 거기 보세요. 읽으세요. 2초 때 B의 속력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A도 2죠. 이해 갑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A는 이쪽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1km라는 거 알았고요. 이게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얘가 속력이 이쪽으로 2m/s라고요. B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A의 그래프겠죠. 처음에 속도가 2인데 등가속으로 이렇게 될까요?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 기울기가 2분의 1 m/s 제곱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얘는 V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라는 그래프일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4초일 때 A의 속도를 물어봤네요? A의 속도? 그러면 얼마나 오겠냐? 시간 4초를 집어넣으면 처음 속도 2고 0 떨어지네? 왜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딱 끊어졌을 때가 2m/s예요. 얘 속력도. 거기서 요거 속력 물어봤구나. 요거. 그럼 여기서 4초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2초 때 가는 거구나.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네. 문제 속에 숨어있네. 전체 여기부터 4초가 아니라 여기서 끊어졌죠? 요 4초 때. 그럼 몇 초의 시간 간격이? 2초. 그럼 2초만 잡아놓으면 돼요. 2초만 넣어보세요. 나중에 또 얼마 나와요? 1이 답이에요. 1이. 이건. 알겠어요? 네. 4초 동안에가 아니라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얘는 속도는 이렇게 되고 얘는 속도가 막 줄 거예요. 줄다가 0이 된 순간에 다시 밀려가야 돼요.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요 지점의 속도를 2로 놨을 때 바로 2초 간격 요 속도에다가 2초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적어도 요 지점이 4초대예요. 4초대. 그럼 4초 구간입니다. 끊어진 후로 4초. 그러면 시간 몇 초대? 이건 저 그래프로 보면 6초 때 얘가 속도가 0이 될 거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봐요. 하나만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요리 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 다 풀었다가 우리 진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얄밉게 안 나옵니다. 한번 딱 물으면 한 면만 나오지. 여튼 고생하셨습니다.